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 사는 50대 중반 김모 여사는 지난해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둘은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하는 개인 사업이 최근 부진하고 새로 산 주택 비용도 있어 뭔가 생활비를 보태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유학 경험도 있어 영어도 그런대로 합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보니 나이가 조금 든 한인 여성 이민자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한인 식당 주방에서 오래 일해 어깨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간다 해도 나이가 많아 팁을 받을 수 있는 웨이트리스로는 일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도 해보고 인디드닷컴에 들어가 지원을 해보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란 대학 초년생 딸은 친구 소개로 맥도날드나 요양원에서 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습니다. 요양원 청소직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나이 때문에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가정집 청소업자들을 따라가 임시직으로 몇 번 청소를 해보았지만 계속 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연초 여성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훈련해주는 시와 즉 캘거리 이민여성협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양성 3개월 과정을 마쳤습니다. 1개월간 실습도 있었습니다.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작업장 위험물 정보 시스템 자격증 코스를 듣고 이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옳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100통 가까이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한 요양원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거절 이유를 물어보면 캐나다에서 관련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한 곳에서 오라고 해서 인터뷰 받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 외진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출퇴근이 쉽지 않아 그냥 포기했습니다. 집과 가까운 대형 고급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오프닝이 있다고 해서 이력서를 정성 들여 만들어 온라인으로 보냈지만 2달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 그 은퇴 노인 시설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길래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여성분에게 이력서를 낸 사람인데 매니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매니저가 여러분이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요양원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일로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리턴 콜을 했는데 요양원 관계자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하는 수 없이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또 다른 한인 여성인 이모 여사도 취업을 못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캐나다 분이라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 관련 잡을 얻으려 이민 서비스 관련 단체에 이력서를 냈는데 10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 곳에 잡은 1년 후에도 연락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온 50대 중반의 박모 씨는 지난 봄 한국에 다니러 갔다. 아예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캘거리에 둔 새로운 형태의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석유산업 관련 기업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 직장을 잃은 뒤 5년째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에 능통하고 웹디자인을 잘해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디드, 잡뱅크, 링키든, 사프레쿠어르 등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없이 문을 두드려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의료나 IT 건설 등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인맥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 대표적인 이민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훈련시켜 취업시켜주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력자만 뽑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근무 경력과 인맥이 없는 한인 이민자들은 취업에 원천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채용 방식 차이도 한인 이민자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사부서가 있어 이력서를 받아 선별하고 회사 높은 분들이 최종 엔트리에 올라온 인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합니다. 소위 공채라는 형식으로 대학 입시생들을 선발하듯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이 많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행여 백을 동원해 인사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면 입사 부정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다릅니다. 한국의 공채를 생각해서 순진하게 서류만 지원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서류 단계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캐나다 회사에서도 소위 HR팀이 있어 인사를 관리하자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캐나다 인사팀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캐나다의 채용 주체는 각 부서 매니저 또는 직속 상관입니다. 캐나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종종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회사 관계자를 알고 추천을 받았는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직업 문화에서 추천인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취업 절차입니다. 좋은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근무 태도나 이력서상의 기술한 경력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두는 인맥 관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유리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서류부터 지원하고 그저 합격하기만을 기도하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채용 주체가 해당 부서에 권한이 있는 현직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캐나다의 지원자들은 미리부터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다양한 현직자들과 접촉 및 교류를 합니다. 이력서도 직접 회사로 가 부서장 혹은 인사팀에 내려고 합니다. 인사팀 역시 자체적으로 이력서들을 선별하긴 하지만 현업 부서 현직자로부터 전달받은 이력서는 프리미엄이 붙어 쉽게 통과됩니다. 인도 출신들은 캐나다 IT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는 캐나다인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어 취업을 시켜줍니다. 초기 캐나다 한인 이민자들은 영어 부족으로 회사나 공무원으로 취업하기보다는 컨비니언스, 주유소, 호텔 등 자영업 쪽으로 많이 진출해 후배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서 취업하도록 밀어주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20년 전 한국서 석사학위를 갖고 캐나다로 이민 왔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해 무려 50개 직업을 전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학력자인 한국 이민자들은 중국인이나 인도 사람들에 비해 사교면에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캐나다인들은 말이 안 통해 안 만나고 한국인들은 말이 많아서 안 만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에게 영어는 큰 장벽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캐나다인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캘거리 이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은 김 여사는 취업에서 캐나다 경력과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캐나다인들 교회에 나가 친구를 만들고 이웃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봉사 단체에도 나갈 볼 참입니다. 자원봉사는 무급이지만 캐나다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시 추천인이 되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뿐만이 아니라 취미그룹이나 시와 같은 정부 서비스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풀타임 자리를 얻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풀타임만을 고집하지 말고 임시직,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까지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캐나다에서 학위도 중요하지만 캐나다 직장 경력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듯 캐나다에 이민 온 이상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캐나다식으로 직장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